다음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글 하나의 데이터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구글 유입이 처음에는 당연히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구글 유입이 6명이던 때가 있었고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금은 하루에 100명, 한 달에 3000명 이상 보는 글이 되는데요. 이렇게 트래픽이 많아지는 글이 점점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익도 같이 증가합니다. 작년 6월 티스토리에서 블로그에 광고를 넣는다는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제 티스토리는 끝났다. 블로그로 월 1000만원 벌려면 워드프레스를 해야 한다. 이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워드프레스를 시작했습니다. 레퍼럴 수익을 지급받는 2달이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워드프레스 블로그 관련 콘텐츠를 다루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큰 수익을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수익은 둘째치고 글을 많이 써도 늘어나지 않는 방문자 수를 보고 생각보다 초라한 현실에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티스토리로도 하루에 구글, 네이버 유입이 적어도 1000명 이상의 꾸준한 방문자를 내지 못하는 단계에서 워드프레스를 하면 훨씬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직접 워드프레스를 몇 달 운영해 보신 분들은 SEO고 뭐고 광고 클릭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내 블로그의 유입, 트래픽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체감하셨을 겁니다. 워드프레스로 엄청 돈을 벌었다는 말은 많은데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글을 잘 써서 벌었다거나 글을 많이 써서 방문자가 많아져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글 몇 개만으로 몇백, 몇천만 원을 벌었다거나 하루에 1시간만 해서 벌었다는 말이 많죠. 이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유료 광고를 사용해서 접근하거나 원래 다른 플랫폼에서 영향력이 있어서 외부 유입을 크게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죠. 문제는 이런 과정은 보지 않고 돈을 많이 번다는 것만 듣고 워드프레스를 시작해서 순수하게 글만 열심히 쓰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사실 냉정하게 보자면 글을 열심히 써서 벌었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도 맞습니다. 다만 글이 몇 개 되지 않는 상태에서 큰 수익을 내는 방식은 단지 글을 잘 쓰거나 기술적인 SEO 설정 잘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방문자가 5000명 정도 매일 꾸준히 들어오면 주제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애드센스로 월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 활용도에 따라서 적으면 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도 있죠. 그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은 이유는 트래픽이 많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아서 문제죠. 반면 방문자, 트래픽이 적은데 고수익을 내는 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소수에 해당하고 누가 많이 벌었다더라 말은 많은데 사실 실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건 방문자가 적은데 기술적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은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글 몇 개, 키워드 몇 개에 의존하는 방식은 광고주나 애드센스의 외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오늘은 큰 수익이 난다고 해도 당장 내일부터는 수익이 크게 줄어들 수 있죠.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둘 다 글을 50개, 100개 이상 쓰는데도 구글, 네이버 유입이 전혀 없으면 이거 진짜 계속하면 되는 거 맞나 하는 의문이 많이 들 겁니다. 구글, 네이버, 빙 같은 검색 엔진이 내 사이트를 판단하려면 어딘가에 내 글이 노출이 되고 내 글을 본 유저들의 체류 시간을 비롯해서 방문자의 만족도가 높은 데이터가 쌓여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내 블로그에 글을 더 많이 노출시켜 주는데요. 누군가 내 글을 봐야 데이터가 쌓일 텐데 티스토리는 기본적으로 글만 써도 다음 네이버 블로그 탭, 웹사이트 탭, 카카오톡, 스토리에 노출되면서 조금씩이나마 데이터가 쌓이지만 워드프레스는 내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글만 쓰면 노출되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글만 써서는 성장 속도가 아주 느릴 수밖에 없죠. 워드프레스를 처음부터 시작하면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글 쓰는 것보다 내 글을 어디에 어떻게 노출시킬지 전략을 짜는 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높은 사이트에서 꾸준한 유입을 얻어낸다는 건 진짜 쉽지 않거든요.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플랫폼은 두 개가 있습니다. 티스토리와 브런치인데요. 티스토리는 좀 더 가벼운 느낌이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스킨을 바꾸고 애드센스 등 원하는 광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브런치는 직접적인 광고 수익은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작가분들도 많이 글을 쓰는 플랫폼이고 종이책 출간이나 비즈니스 협업 기회가 더 많은 플랫폼인데요. 당장의 수익보다 더 큰 가치를 추구한다면
있으면 브런치를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SEO 아레나 필명으로는 브런치에 글을 쓰고 있는데요.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48개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개 정도 되죠. 글 자체의 퀄리티, 개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관련 분야의 글을 쌓아왔냐는 거죠. 뭐든지 1년 동안 꾸준히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블로그 관련 주제가 많지만 브런치에서 딱딱하게 기술적인 요소만 얘기하거나 블로그 수익 관련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SEO 아레나로 활동하면서 경험하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블로그 외에 새로 시도하거나 삽질했던 얘기도 가끔 하고 블로그 관련 내용도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쓴 가벼운 글은 밥 먹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수필처럼 쓰면서 블로그 관련 얘기도 가볍게 쓴 글입니다. 글 제목만 보면 이건 뭐 키워드 생각 안 하고 글 쓰나? 나라면 제목 저렇게 안 쓸 텐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검색 유인만 얻어본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비슷한 키워드의 글만 계속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데요.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자세한 실적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레나 필명으로 글을 많이 쓰진 않지만 1년 정도 꾸준히 쌓아서 그런지 요즘은 브런치 글도 구글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쓴 1월 29일에는 12명이 봤고요. 두 번째 날인 30일에 다음 메인에 노출되면서 방문자가 쭉 증가하죠. 이번 글의 경우는 다음 모바일 메인에 노출됐습니다. 유입 그래프를 시간 단위로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쉬운데 다음 메인에 노출되면서 유입이 1000명, 2000명 늘다가 구글 메인 디스커버에도 노출되었는데요. 이렇게 이틀 만에 조회수가 1만이 넘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구글 메인 노출이 조금 더 많아지죠. 조금 노출시켜보다가 반응이 좋으면 더 많은 대상에게 노출시켜주는데요. 제가 글 쓰면 이렇게 구글 다음 메인에 노출되고 트래픽을 많이 얻습니다 하고 환상을 심어줄 거였으면 1월 31일에 녹화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급증한 트래픽을 자랑하려고 인증하는 게 아니라서 현실적인 부분을 같이 보여드립니다. 사실 며칠 지나면 이렇게 급증한 외부 유입은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요. 이 글은 제가 엄청 잘 썼다고 생각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마카세라는 키워드, 글감이 약간 특별한 감은 있지만 그냥 제가 식사 한 끼 했던 경험을 기록하면서 제가 다루고 있는 블로그 얘기도 조금 곁들여서 한 형태인데요. 그냥 인기 키워드, 경쟁도 낮은 키워드 검색해서 쓰는 습관을 들이면 차별성을 내기도 어렵고 단순 정보성 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글감이 특별하면 글을 쓰기가 쉬워지지만 항상 특별한 글감이 계속 있을 수는 없거든요. 내가 경험하는 것들을 풀어내면서 내 블로그 주제와 맞는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도 같이 쓰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글 하나의 데이터를 예시로 보여드리면 구글 유입이 처음에는 당연히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구글 유입이 6명이던 때가 있었고 조금씩 늘어나다가 지금은 하루에 100명, 한 달에 3000명 이상 보는 글이 되는데요. 이렇게 트래픽이 많아지는 글이 점점 늘어날수록 당연히 수익도 같이 증가합니다. 검색 엔진이 블로그 글을 평가할 때 체류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죠. 구글 애널리틱스에 들어가서 보시면 구글이 블로그를 평가할 때 단순히 체류 시간을 보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방문자의 체류 시간이 증가해서 검색 엔진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방식이라면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구글 알고리즘 체계를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문자가 언제 내 블로그에 접속해서 특정 기간 동안 반응을 보였는지, 내 글에서 스크롤은 언제, 얼마나 내려봤는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구글은 점점 사람들이 이 글을 진짜 읽는지, 얼마나 보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떤 글이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금방 이탈하는 비율이 높거나 상단만 보고 나간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좋은 데이터가 쌓인 글이라면 글을 50개만 써도 다음 구글 메인 노출이나 검색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를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글을 많이 쓰지 않았어도 한 번씩 다음 메인에 노출되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종종 있을 텐데요. 대부분 본인의 경험, 관점 관련된 글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땡땡의 효능, 땡땡의 장단점 같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전문적인 내용들은 기존에 이미 비슷한 글이 많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써도 내 글이 메인에 노출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어쩌다 메인
노출돼서 트래픽이 급증했다는 게 아니라 검색 엔진이 내 사이트와 글을 좋게 평가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급증한 유입은 줄어들지만 이렇게 조금씩 내 블로그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내 블로그에 있는 다른 글도 더 많이 노출되고 검색 순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로그 글쓰기를 꾸준히 하려면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부담이 적어야 하는데요. 컴퓨터 앞에서 키워드만 잡고 있으면 오히려 글 쓰는 게 훨씬 어려워집니다. 클릭당 수익이 낮아지고 노출당 수익 방식으로 애드센스 수익 방식이 변하면서 트래픽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워드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트래픽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